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아주 먼 옛날 한양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청명마을.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초파일 무렵이었지요. 아이고 발이야 발. 청명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춘매가 버드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고운 비단신이 흐름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지요. 그러게 내가 집신을 신고 오라 했잖느냐. 화선이 허리춤에 찬 주머니에서 버선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이 화선아,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집신을 신고 가면 양반 도련님께서 나를 어찌 보시겠느냐? 첫인상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그 꼴은 뭐냐? 발이 부르터 절뚝거리는 게 더 볼품없어 보이는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월화가 깔깔 웃었지요. 그나저나 우리가 정령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겠지? 중매쟁이 박씨 할멈 말이 하도 횡설수설이라 화선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새 남정네의 이름과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지요. 청명마을 주막 맞은편 기와집에 사는 김진사 댁도련님 동남 23. 키가 훤칠하고 제게 글 공부를 좋아한다더구나. 그분이 내 짝이란 말이지? 춘매가 화들짝 일어나더니 신을 털며 물었습니다. 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대장간집 아들 석주 24, 힘이 장사고 의협심이 강하다 했다. 이는 월환의 몫이고 대장간이라 월화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요. 대장간 일을 하는 남자라면 틀림없이 우람한 팔뚝을 가졌을 터였다. 그럼 화선 너는? 나는 마을 훈장댁 조카라던가. 이름이 학규라 했다. 25에 사서삼경을 꿰뚫고 시를 잘 짓는다더구나. 춘매가 부러운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아이, 역시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화선이가 제일 근사한 사람 만나는구나. 뭐가 근사하다는 게냐. 나는 그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화선이 멀거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실 화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었지요.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혼처가 있었으되 그 양반이 하도 고루하고 재미없어 보여 혼담을 사양했던 것이다. 이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화선은 제 손으로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오겠다며 집을 뛰쳐나왔다. 친구 춘매와 월화도 각자 사정이 있어 중매를 거부하다가 박씨 할멈의 소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자, 이제 그만 일어나자.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각자 인사를 나누고 오늘 저녁에 주막에서 만나기로 하자. 새 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주막 맞은편 어느 기와집에 춘매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잠시 후 중문이 열리며 늙은 사내종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박씨 할멈 소개로 온 춘매라고 하옵니다. 도련님을 뵐 수 있을는지요? 사내종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 처자가 오늘 온다고 도련님께서 아침부터 문풍지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구려.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춘매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니. 곧 대문이 활짝 열리며 청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는 그다지 훤칠하지는 않았다. 아니, 사실 춘매보다 반뼘쯤 작았다. 게다가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여 있고 옷에는 먹물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처자가 춘매라고 하셨소? 나는 김동남이라 하오. 동남이 허겁지겁 절을 했습니다.
가끈이 풀어져 가시 옆으로 삐딱하게 기울었지요. 춘매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이게 글 공부를 좋아한다는 그 도련님? 그런데 동남의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가 춘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자, 안으로 들어오시겠소? 제가 오늘 아침 일부러 매화를 꺾어다 사랑방에 꽂아두었소이다. 아, 네. 춘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대장간에서는 월화가 대장간 앞에 다가서자 쇠를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땡! 땡! 땡강! 여기 계신가요? 커다란 망치를 든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박씨 할멈 소개로 아! 월화라는 처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석주라는 청년이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월화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년의 팔뚝은 틀림없이 우람했어요. 하지만 키가 고작 월화의 어깨춤에 닿을 정도였다. 게다가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온몸에서 쇠뇌와 땀내가 뒤섞인 냄새가 풍겼지요. 제가 좀 지저분한 모습이지요. 방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 처자를 위해 특별히 비녀를 하나 만들고 있었소이다. 석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니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람. 뭐라도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그리고 화선 또한 어느 기와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댁은 마을에서 가장 고즈넉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대나무가 울창한 뒤뜰이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시오? 문을 연 사람은 30줄이 넘어 보이는 훈장이었어요. 박씨 할멈 소개로 온 화선이라고 하옵니다. 학교 도련님을 뵈러 왔사옵니다. 훈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 처자가 왔구나. 학규야, 어서 나오너라. 잠시 후 나타난 청년을 보고 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키는 팔척장신이요. 얼굴은 옷같이 빼어났어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지요. 꼭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비 같았어요. 화선 처자라고 하셨소? 나는 학규라고 하오. 학규가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온화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화선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답례를 했습니다. 잠시 사랑채로 드시겠소? 제가 오늘 아침 지은 시를 한 수 들려드리고 싶소이다. 아, 네. 화선이 학교를 따라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에 앉은 화선은 학교의 시 낭송을 듣고 있었지요. 봄바람 불어오니 매화꽃이 흐드러지고 나그네 마음의 달파 고향 생각 간절하네. 분명 아름다운 시였어요. 그런데 화선이 몰래 하품을 참았습니다. 왜 이리 지루한 것이냐? 학교는 한 시즌 동안 쉬지 않고 시를 읊었지요. 화선이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학교는 그것과 관련된 시가 있소 라며 또 시를 읊어댔습니다. 저 학교 도련님, 왜 그러시오? 혹시 시 말고 다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는지요? 학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이야기라 무슨 말씀이시오? 시야말로 세상 모든 이치와 감정을 담는 그릇이 아니오? 어찌 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소? 하오나 세상에는 시로 담을 수 없는 일도 많지 않겠사옵니까? 예를 들어 장마당에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든지 산에 올라 맑은 바람을 쐬며 나누는 수다라든지. 학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마당의 시끄러운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저 천한 무리들의 떠들어거림일 뿐이오. 진정한 선비라면 마땅히 고상한 것을 추구해야 하오. 화선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이건
아니구나. 같은 시각 김진사댁. 춘매는 동남과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요. 저기 동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매 처자, 혹시 책을 좋아하시오? 책이요? 글썰시다. 제가 글을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아!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리다. 동남이 벌떡 일어나더니 책장에서 책 한 아름을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소학이고, 이것은 명심보감이고, 이것은 춘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제가 꼭 글을 배우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요. 글을 모르면 어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겠소? 제가 매일 찾아뵙고 가르쳐 드리리다. 동남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춘매가 진땀을 흘리며 생각했지요. 이 양반,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도련님, 그것보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련님께서는 평소에 무엇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시나이까? 동남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 읽는 것이 제일 즐겁소. 그 외에는요? 글 쓰는 것도 즐겁소. 춘매가 할 말을 잃었어요. 대장간에서의 월화는 석주가 만든 비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어떠하오? 마음에 드시오? 네.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비녀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석주도령, 혹시 평소에 쇠를 두드리는 일 말고 다른 것도 하시나이까? 다른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간다든지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를 다루는 일이 천하의 제일 재미난 일인데 무엇하러 다른 것을 하겠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대장간으로 달려가고 싶소. 밤에 잘 때도 쇠 두드리는 소리가 꿈에 들리오. 월화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대장간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처자는 왜 그런 것을 물으시오? 혹시 처자도 대장간 일에 관심이 있소?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리다. 처음에는 풀무질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 저는 그냥. 석주가 월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처자의 손을 보니 참 곱구려. 하지만 걱정 마시오. 풀무질을 하다 보면 자연히 굳은 살이 박히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겠소? 월화가 황급히 손을 빼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새 처자가 약속한 대로 마을 주막에 모였습니다. 어떠하였느냐? 화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춘매가 한숨을 푹 쉬었지요. 내가 만난 동남이라는 양반은 책밖에 모르는 괴짜더구나. 하루 종일 글 읽고 글 쓰는 이야기만 하는데 도무지 사람 냄새가 나질 않아. 월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만난 석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대장간 일밖에 모르더구나. 내 손을 보고는 풀무지를 배우면 된다고 하질 않겠니? 화선이 피식 웃었지요. 그럼 나만 운이 좋았구나. 학교라는 양반은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정말? 그럼 마음에 든다는 말이냐? 아니. 화선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은 시밖에 모르더구나. 하루 종일 시만 읊어대는데 나는 귀가 따갑고 하품만 나오더라. 새 처자가 동시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를 어쩐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다. 주막문이 덜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화선 처자. 고개를 돌려보니 학교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도련님, 어인일로 제가 오늘 저녁 특별히 시를 한 수 지었는데 처자께 들려드리고 싶어 찾아왔소이다. 학교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연꽃 같은 그대여. 화선이 광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지금은. 그때 또 주막문이 열렸습니다. 춘매 처자. 이번에는 동남이었어요. 도련님,
오늘 제가 처자를 위해 소학을 정서했소이다. 이것을 보시면 잠깐만요. 춘매가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월화 처자, 석주였어요. 손에는 새로 만든 장신구를 잔뜩 들고 있었지요. 제가 밤새 만든 것들이요. 비녀, 뒷꽂이, 귀걸이, 주막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새 남정네가 저마다 자기 짝을 찾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학교는 시를, 동남은 책을, 석주는 쇠붙이를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화선이 춘매와 월화를 잡아 끌어 구석으로 피했지요. 이거 큰일이로구나. 어쩌지? 저 양반들 우리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춘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소. 사랑채에 앉은 화선은 학교의 시 낭송을 듣고 있었지요. 봄바람 불어오니 매화꽃이 흐드러지고 나그네 마음의 달파 고향 생각 간절하네. 분명 아름다운 시였어요. 그런데 화선이 몰래 하품을 참았습니다. 왜 이리 지루한 것이냐? 학교는 한 시즌 동안 쉬지 않고 시를 읊었지요. 화선이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학교는 그것과 관련된 시가 있소 라며 또 시를 읊어댔습니다. 저 학교 도련님, 왜 그러시오? 혹시 시 말고 다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는지요? 학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이야기라 무슨 말씀이시오? 시야말로 세상 모든 이치와 감정을 담는 그릇이 아니오? 어찌 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소? 하오나 세상에는 시로 담을 수 없는 일도 많지 않겠사옵니까? 예를 들어 장마당에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든지 산에 올라 맑은 바람을 쐬며 나누는 수다라든지. 학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마당의 시끄러운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저 천한 무리들의 떠들어거림일 뿐이오. 진정한 선비라면 마땅히 고상한 것을 추구해야 하오. 화선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이건 아니구나. 같은 시각 김진사댁. 춘매는 동남과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요. 저기 동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매 처자, 혹시 책을 좋아하시오? 책이요? 글썰시다. 제가 글을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리다. 동남이 벌떡 일어나더니 책장에서 책 한 아름을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소학이고 이것은 명심보감이고 이것은 춘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제가 꼭 글을 배우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요. 글을 모르면 어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겠소? 제가 매일 찾아뵙고 가르쳐 드리리다. 동남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춘매가 진땀을 흘리며 생각했지요. 이 양반,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저 도련님, 그것보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련님께서는 평소에 무엇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시나이까? 동남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 읽는 것이 제일 즐겁소. 그 외에는요? 글 쓰는 것도 즐겁소. 춘매가 할 말을 잃었어요. 대장간에서의 월화는 석주가 만든 비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어떠하오? 마음에 드시오? 네.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비녀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석주도령, 혹시 평소에 쇠를 두드리는 일 말고 다른 것도 하시나이까? 다른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간다든지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를 다루는 일이 천하의 제일 재미난 일인데 무엇하러 다른 것을 하겠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대장간으로 달려가고 싶소. 밤에 잘 때도 쇠 두드리는 소리가 꿈에 들리오. 월화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대장간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처자는 왜 그런 것을 물으시오? 혹시 처자도 대장간 일에 관심이 있소?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리다. 처음에는 풀무질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 저는 그냥 석주가 월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처자의 손을 보니 참 곱구려. 하지만 걱정 마시오. 풀무질을 하다 보면 자연히 굳은 살이 박히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겠소? 월화가 황급히 손을 빼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새 처자가 약속한 대로 마을 주막에 모였습니다. 어떠하였느냐? 화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춘매가 한숨을 푹 쉬었지요. 내가 만난 동남이라는 양반은 책밖에 모르는 괴짜더구나. 하루 종일 글 읽고 글 쓰는 이야기만 하는데 도무지 사람 냄새가 나질 않아. 월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만난 석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대장간 일밖에 모르더구나. 내 손을 보고는 풀무질을 배우면 된다고 하질 않겠니? 화선이 피식 웃었지요. 그럼 나만 운이 좋았구나. 학교라는 양반은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정말? 그럼 마음에 든다는 말이냐? 아니. 화선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은 시밖에 모르더구나. 하루 종일 시만 읊어대는데 나는 귀가 따갑고 하품만 나오더라. 새 처자가 동시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를 어쩐단 말이냐? 바로 그때였다. 주막문이 덜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화선 처자, 고개를 돌려보니 학교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도련님, 어인일로 제가 오늘 저녁 특별히 시를 한 수 지었는데 처자께 들려드리고 싶어 찾아왔소이다. 학교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연꽃 같은 그대여. 화선이 광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지금은 그때 또 주막문이 열렸습니다. 춘매 처자, 이번에는 동남이었어요. 도련님, 오늘 제가 처자를 위해 소학을 정서했소이다. 이것을 보시면 잠깐만요. 춘매가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월화 처자, 석주였어요. 손에는 새로 만든 장신구를 잔뜩 들고 있었지요. 제가 밤새 만든 것들이요. 비녀, 뒷꽂이, 귀걸이, 주막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새 남정네가 저마다 자기 짝을 찾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학교는 시를, 동남은 책을, 석주는 쇠붙이를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화선이 춘매와 월화를 잡아 끌어 구석으로 피했지요. 이거 큰일이로구나. 어쩌지? 저 양반들 우리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춘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소. 주막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춘매가 동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동남 도련님과는 맞지 않는 것 같소. 동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어요. 무슨 말씀을 미안하오. 하오나 나는 하루 종일 책 이야기만 하는 양반과는 살 수 없소. 월화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석주 도령 미안하오. 나는 대장간 일만 하는 사람과는 맞지 않소. 석주가 입을 벙긋거렸어요. 화선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학교 도령, 나도. 그때 갑자기 학교가 화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안 돼요. 처자, 제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았는데 처자야말로 제 시의 뮤즈요. 처자 없이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을 것 같소. 아니 도련님, 화선이 손을 빼려 했지만 학교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다. 손을 놓으시오. 누군가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뜬금없이 동남이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평소의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이상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화선처자는 내 것이요. 주막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춘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동남이 학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화선처자를 보는 순간 운명을 느꼈소. 저 맑은 눈동자, 저 총명한 이마, 저 우아한 몸가짐. 그것은 춘매 처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소. 춘매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야? 지금 나보고 맑지도 총명하지도 우아하지도 않다는 거야? 월화가 춘매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춘매야. 학교가 동남을 밀쳐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화선처자는 나와 먼저 인연을 맺었소. 선우가 무슨 상관이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요. 두 남정네가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화선이 당황해서 중간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 바로 그때. 잠깐만. 석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동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화선처자는 학교 도령의 짝이 아니요? 그게 뭐 어쨌단 말이오? 처음 정해진 짝이 반드시 옳은 짝이란 법이 있어. 동남이 석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석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내 짝인 춘매처자는 어쩌고? 춘매처자는 미안하지만 나와는 맞지 않소. 춘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네가 나와 안 맞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 나도 너 같은 책벌레는 딱 질색이었어. 주막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학교와 동남이 서로 멱살을 잡고 춘매는 동남에게 소리를 지르고 석주는 옆에서 말리려다 오히려 얻어맞고 월화는 어쩔 줄 몰라 하고 화선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화선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막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선을 바라봤습니다. 화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화선처자 하오나 학교도령,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 화선이 학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령께서는 하루 종일 시를 읊으셨소.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소. 미안하오. 학교의 얼굴이 굳었어요. 화선이 동남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동남 도령. 네네. 동남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도령께서 나를 보고 운명을 느끼셨다 하시니 과분한 말씀이요. 하지만 화선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아직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오. 단지 겉모습만 보고 반하신 것이 아니겠소? 동남이 입을 벙긋거렸어요. 화선이 이번에는 춘매를 보았습니다. 춘매야. 응, 화선아? 네가 동남 도령을 책벌레라 했지? 그래?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동남 도령이 책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 않으냐? 단지 네가 책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고 춘매가 말문이 막혔어요. 화선이 월화와 석주도 번갈아 보았습니다. 월화야, 그리고 석주 도령.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석주 도령이 대장간 일만 한다고 했지? 하지만 그것은 석주 도령의 열정이 아니겠느냐?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이냐? 월화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화선이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선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문제는 하나요. 무엇이요? 학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짝을 잘못 만났다는 것이오.
순간 주막이 술렁거렸어요. 화선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춘매야, 네가 동남도령을 책벌레라 싫어한다 했지. 그래? 그런데 말이다. 화선이 방긋 웃었어요. 내 눈에는 네가 책을 읽으며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응? 춘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까 동남도령이 가르쳐 주겠다 했을 때 내 눈이 잠깐 반짝이지 않았더냐? 단지 네가 겁을 먹은 것뿐이지. 그건 화선이 이번에는 동남을 보았습니다. 동남도령, 도령께서는 나를 보고 운명이라 하셨소. 하지만 정작 도령께 필요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오. 무슨 말씀을 도령께는 도령의 지식을 함께 나누고 도령이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사람이 필요하오. 그런 사람이 바로 화선이 춘매를 가리켰습니다. 춘매가 아니겠소? 춘매와 동남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월화야. 화선아. 네가 석주도령을 대장간 미치광이라 했지. 미안, 석주도령. 석주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사실이니. 할 말이 없소. 화선이 빙그레 웃었어요. 하지만 월화야. 네가 그 비녀를 받아들 때 네 얼굴을 내가 봤다. 내 눈에 감탄이 서려 있더구나. 그거는 비녀가 예뻐서 아니다. 네가 감탄한 것은 비녀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성과 솜씨였다. 월화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가 필요한 사람은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월화가 석주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석주도 월화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화선이 마지막으로 학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령, 화선 처자, 도령께서는 시를 사랑하시오. 그 마음은 아름답소. 하지만 화선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도령께 필요한 사람은 도령의 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요. 나는 솔직히 도령의 시가 지루했소. 학교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나는 도령의 시를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을 알고 있소. 화선이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나 같은,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말이오. 모두가 화선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도령, 도령께서는 오늘 하루 내게 시를 들려주셨소.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소. 봄날의 매화는 홀로 피어도 아름답지만 나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말을 기억하시오? 그렇소. 그 나비가 바로 나요. 학교의 눈이 커졌어요. 나는 시를 사랑하오. 어릴 적부터 시를 읽고 또 읽었소. 하지만 지어본 적은 없소. 왜냐하면 함께 시를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요. 화선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어요. 도령의 시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소.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안에 숨어있던 시심을 꺼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도령께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시를 읊기만 하셨소. 나는 함께 시를 나누고 싶었소. 학교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처자께서도 시를 아시오? 알기는 하나 도령만큼은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소. 도령께 배우고 또 도령께 내 생각을 들려드리고 싶소. 학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렇다면 화선이 손을 들어 학교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도령께서는 나에게 운명을 느꼈다는 동남 도령을 밀쳐내셨소. 그것은 옳지 않소. 화선이 동남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남 도령. 네네. 도령께서 나를 보고 느낀 것은 운명이 아니라 동경이었을 것이오. 동경이라니요? 그렇소. 도령께서는 글만 읽고 사셨소.
아마도 바깥 세상 구경을 제대로 못하셨을 것이오. 그러다 나처럼 책도 좋아하고 세상 물정도 아는 사람을 보니 신기하고 끌렸던 것이 아니겠소? 동남이 입을 벙긋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령께 진정 필요한 사람은 화선이 춘매를 가리켰습니다. 도령의 세계를 넓혀줄 사람이요. 춘매는 명랑하고 활달하오. 책만 보던 도령께 바깥 세상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춘매는 내심 배우고 싶어 하오. 도령이 가르쳐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일 것이오. 춘매와 동남이 다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지요. 화선이 마지막으로 월화와 석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월화야, 석주, 도령.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둘은 사실 처음부터 잘 어울렸다. 응? 월화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석주도령은 과묵하고 성실하오. 월화야,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더냐? 너는 늘 떠들썩한 것을 싫어했잖 뭐느냐? 그건 맞아. 그리고 석주도령, 도령께서는 대장간 일에 열정을 쏟으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오. 하지만 도령께 필요한 사람은 그 열정을 이해해야 하고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 줄 사람이요. 월화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화선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제안은 이렇소. 우리 모두 짝을 바꾸는 것이오. 주막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짝을 바꾼다니 그게 무슨? 학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화선이 빙그레 웃었어요. 학규 도령은 나와, 동남 도령은 춘매와, 석주 도령은 월화와 이렇게 새로 짝을 맺는 것이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춘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춘매가 동남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동남 도령이 책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재미있었어. 그리고 나도 사실 글을 배우고 싶었거든. 그냥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서 동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제가 정성껏 가르쳐 드리겠소. 하지만 도령, 춘매가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책만 읽으면 안 돼. 가끔은 나랑 장마당도 구경 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래야 해. 그렇게 하겠소.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월화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석주 도령, 네, 월화 처자. 도령이 만든 미녀,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도령이 일하는 모습도 멋있었고요. 석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이요? 네. 나는 사실 조용한 사람을 좋아해요. 괜히 말만 많은 사람보다 도령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석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빠진 앞니가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그것마저 정겹게 느껴졌지요.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처자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드리겠소. 하지만 도령, 가끔은 쉬셔야 해요. 나랑 같이요. 알겠소. 화선이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학교도 화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화선 처자, 내 도령,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소. 처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소. 신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화선이 빙그레 웃었어요. 도령, 제가 한 수 읊어보겠소. 정말이요? 화선이 눈을 감고 천천히 읊었습니다. 봄날 마을에 들어서니 인연의 실이 엉키었네. 바르게 풀어 다시 잊자 모두가 웃는 꽃길 대리. 학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것이 처자께서 지금 즉석에서 지으신 것이요? 서툴지요? 아니요. 비록 초보이시지만 시심이 맑고 뜻이 명료하오.
처자, 저와 함께 시를 공부하시겠소? 그러고 싶소. 하지만 도령, 화선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가끔은 도령께 다른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겠지요? 세상 구경이라든지 사람 사는 이야기라든지 물론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책 속에만 갇혀 살았소. 처자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면 제 시도 더욱 깊어질 것이오. 주막 주인이 막걸리를 한 사발씩 내왔습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재미난 구경은 처음이구만. 자, 여러분, 한 잔씩 드시구려. 6사람이 막걸리 사발을 들었어요. 화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겠소? 건배! 6개의 사발이 부딪히며 청량한 소리를 냈어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신 춘매가 동남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동남도령, 도령께서 아까 나를 두고 맑지도 총명하지도 우아하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동남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 아니요. 그건 제가 너무 당황해서 한 말이고 사실 처자께서는 무척 맑고 총명하고 됐어요? 춘매가 피식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나도 내가 우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대신 명랑하고 씩씩하잖아요. 그렇소. 그것이야말로 처자의 가장 큰 매력이요. 월화가 석주에게 물었습니다. 석주 도령, 도령께서는 정말 하루 종일 대장간에만 계시나요? 사실 해가 지면 잠깐 나와서 별을 보기도 하오. 별을요? 그렇소.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쇠불 같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어 월화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도 별 구경 좋아해요. 다음에 같이 볼까요? 겨우서우. 학교가 화선에게 물었습니다. 화선 처자, 처자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시인이 있으시오? 글쎄요. 200의 시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요. 노래라니요? 그렇소. 시는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밭을 갈며 부르는 노래, 빨래를 하며 부르는 노래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오. 학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은 말씀이요. 사실 진정한 시는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동안 너무 고상한 것만 추구한 것 같소. 아니요, 도령. 고상한 것도 필요하오. 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막 밖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춘매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 우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동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소? 춘매가 빙그레 웃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도령.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요. 석주도 물었습니다. 나도 월화 처자를 다시 뵐 수 있겠소? 물론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 도령이 만드신 것들 구경시켜 주세요. 학교가 화선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화선 처자, 저는 처자와 함께 시를 나누고 싶소. 이제부터 매일 편지를 쓰겠소. 매일은 부담스러우니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받는 게 어때요? 그리고 편지에는 시만 쓰지 말고 도령의 일상 이야기도 써주세요. 알겠소. 다음날 아침, 새 처자가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새 남정네가 배웅을 나왔어요. 춘매 처자 조심히 가시오. 다음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떡을 준비해 두겠소. 동남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주 도령, 몸조리 잘하세요. 대장간일하시다 다치지 마시고요. 월화가 당부했어요. 화선 처자 편지 꼭 보내주시오. 학교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화선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어요. 꼭 보낼게요, 도령. 새 처자가 마을을 떠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춘매가 말했습니다. 야, 화선아. 왜?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화선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람을 잘 보면 되는 거지. 월화도 거들었어요. 마야, 우리가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잖아. 그런데 화선이가 속마음을 들여다본 거야. 춘매가 깔깔 웃었어요. 그나저나 동남도령이 널 보고 운명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 아니, 제 짝도 아닌 사람한테 대뜸 고백을 하다니.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화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우리 모두 진짜 맞는 사람을 찾게 됐잖아. 그것도 그렇네. 세처자가 나란히 걸으며 웃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치마폭을 살랑이게 했어요. 길가의 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었지요. 춘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근데 화선아, 너 진심으로 학교 도령 마음에 들어? 화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순수하더라. 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내 안에 숨어있던 것들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월화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야, 너 언제 그렇게 철들었어? 철은 무슨? 그냥 사람은 서로 맞아야 한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랑 안 맞으면 소용없잖아. 춘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야, 나도 동남도령이랑 얘기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책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가 기대돼. 뭐라도 수줍게 웃었어요. 나도 석주도령이랑 별 보러 가기로 했어. 생각해보니까 조용한 사람이 나에게는 더 편한 것 같아. 세처자가 다시 한번 웃었어요. 마을 저 멀리 새 남정네가 아직도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화선이 뒤를 돌아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학교 도령,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앞으로 걸어갈 길은 아직 멀었지만 화선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선은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인연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엉킨 시를 푸는 지혜가 그 어떤 운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에 어울리는 짝이 있다는 걸 상기하시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짝을 잘 알아보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요.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